오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 국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가 오는 11월 만료 예정이었던 5개 식당 영업 프로그램을 2024년 11월까지 2년 연장하도록 승인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유틸리티 관련 사기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초기 뉴욕시 5개 보로 중 한인들이 밀집 거주해 있는 퀸즈의 빈곤율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제2의 감염병 원숭이 두창에 대해 국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 백악관의 발표는 원숭이 두창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정부 자금의 유용성과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 미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론들은 밝혔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로 연방정부는 열, 신체 통증, 오한, 피로 등을 유발하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자금과 데이터 등 자원을 확보하게 되며 질병 퇴치에 필요한 추가 인력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 87개국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확진자 수는 26,20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의 원숭이 두창 감염자는 지난 5월 중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6,600여 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 확산세에 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원숭이 두창이 보고되지 않은 지역은 미네소타와 와이오밍주입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달 23일 원숭이 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경종을 울렸고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뉴욕주가 주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를 앞서 선포한 바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비상사태 선포 기간은 코로나19 대유행 때처럼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원숭이 두창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까지 식품의약국 FDA가 유일하게 허가한 진네우스 백신 110만 회 분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진네우스를 2회 접종해야 면역체계가 형성되는 것을 고려하면 선술적으로 약 55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만 가능한 것입니다. 비상사태 선포에 앞서 백악관은 지난 2일 원숭이 두창을 범정부적으로 관리 감독할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학교를 포함해 지역사회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확진자의 자가격리가 완화되고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는 해제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CDC 권고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를 완화하고 2m 사회적 거리 두기도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게 된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밀접 접촉자는 5일 동안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를 해제하는 대신 접촉 후 최소 5일 동안 마스크를 쓰고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더 이상 보호 조치로 권고하지 않고 환기와 밀집도, 나이와 같은 개인 특성 등에 따른 위험 수준에 따르도록 합니다. 또 바이러스 확산 모니터링을 위해 학교에서 실시한 정기적인 검사를 완화하며 대신 지역사회 확산 수준과 요양원, 교도소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곳을 위주로 검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노출된 학생들을 자택이 아닌 교실에서 격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권고안은 철회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지침은 교육계와 공중보건 관계자들에게 미리 공개된 것입니다. CDC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주와 도시, 학군들은 다른 방역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가 오는 11월 만료 예정이었던 레스토랑 5개 영업 프로그램을 2024년 11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사희 기자입니다. 주의회 통과에 이어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으로 통과된 해당 법안에 따르면 식당과 바, 양조장을 대상으로 영업 공간을 5개 테라스나 마당, 공공보도, 주차장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간이 오는 2024년 11월 24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계의 생존을 위해 마련된 5개 영업 허용의 만료 시한은 당초 올해 11월까지였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5개 영업 허용안이 이제는 지역사회 경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폴 사를로 주 상원의원은 야외 영업 허용 법안이 연구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영업주들은 각 시정부 담당자에게 5개 영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영업시설들은 공중보건과 안전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리치우드의 경우 보도를 가로막거나 보행자들을 방해하는 등 충분한 야외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야외 영업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티넷과 웨스트우드 타운 정부는 여름 시즌 야외 영업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장기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는 약 5천만 달러를 투입해 거리 상권을 지원하게 되며 코로나19 긴급 구호 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에서는 식당 5개 영업 허용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뉴욕 시민 35명이 지난달 말 소음과 쓰레기 교통체증을 이유로 뉴욕시 식당들의 5개 영업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더운 날씨로 인해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면서 뉴저지주 에너지 회사인 PSEG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이 전화를 걸어 자신을 PSEG 직원이라고 속인 뒤 밀린 요금을 즉시 내지 않으면 바로 전기를 끊겠다고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뉴저지 주민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뉴저지 PSEG의 레베카 마젤라 대변인은 7월과 8월 폭염으로 인해 가정과 사업체에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에너지 유틸리티 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유틸리티 설비나 요금에 상대적으로 지식이 많지 않거나 고령층 가입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PSEG 직원 사칭 사기 사건은 사기범들이 PSEG 서비스 제공 지역인 롱아일랜드와 뉴저지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PSEG 직원이라고 속인 뒤 밀린 요금을 즉시 내지 않으면 바로 전기를 끊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기범들은 전화를 걸면서 피해자의 전화기에 나오는 컬러 아이디에 PSEG라고 뜨게 만들어 쉽게 의심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다그치면서 프리페이드 카드, 송금 앱을 이용해 바로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가상화폐로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반 가정집을 방문해서 일어나는 사기 사건은 사기범들이 PSEG 직원 유니폼을 입고 계량기 측정, 가스 누출 검사, 시설 인스펙션 등을 이유로 집안을 살펴본 뒤 가스 누출, 시설 개보수 등을 급히 해야 한다며 1시간 내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PSEG는 가입자가 요금이 밀렸거나 시설 보수 비용을 내야 하더라도 즉시 납부 또는 1시간 내 납부 등의 요구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며 직원을 사칭해 수상한 요구를 할 때는 응하지 말고 일정 시간을 갖고 확인하거나 PSEG 신고센터 또는 인근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뉴욕주 검찰도 스팸 로보콜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미국으로 로보콜 연결을 시도하는 외국 통신사들과 연계된 미국 내 관련 업체들을 솎아내고 로보콜 송신의 원천 차단을 목적으로 한 미 전국 50개 주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를 신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소비자 법률센터 자료에 따르면 매일 전국적으로 3,300만 회의 로보콜이 해외에서 미국 내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로보콜로 인해 지난해에만 발생한 피해 규모는 29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보콜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국 사칭과 아마존 주문 관련 사기를 주요 수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 검찰은 현재 로보콜 통화 송출과 관련이 있는 미국 내 업체 20곳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팬데믹 첫 해였던 2020년 뉴욕시 5개 보로 중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퀸즈의 빈곤율이 가장 낮았던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 초반 경제 타격은 심각했지만 연방정부 지원금이 제공되면서 소득이 연방 빈곤선을 넘기는 가구가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매체 더시티가 센서스국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데 따르면 2020년 퀸즈 빈곤율은 10.3%로 뉴욕시 5개 보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퀸즈 중위 가구 소득은 72,028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과 달리 2020년에는 연방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빈곤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퀸즈에서는 부유층이 타주로 빠져나간 경우도 적었기 때문에 팬데믹 지원금이 고스란히 평균 소득을 높이는 결과를 보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퀸즈 빈곤율은 당초 뉴욕시에서 가장 빈곤율이 낮았던 스태튼 아일랜드 10.6%보다도 더 낮아졌습니다. 이외에 맨하탄 빈곤율은 16.3%, 브루클린 17.8%, 브롱스 24.4%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롱스의 빈곤율은 여전히 25%에 가까운 수준이며 팬데믹 지원금의 영향으로 아동 빈곤율은 30.6%로 떨어졌습니다. 1년 만에 6%포인트나 줄어 20년 만에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식량 공급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등 뉴욕시에서 가장 가난한 보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편 맨하탄은 팬데믹에 부자들이 잇따라 떠나면서 빈곤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센서스국은 팬데믹 초반 많은 뉴요커들이 뉴저지주와 커네티컷주 등 인근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역시 많은 고소득층 뉴요커가 이주한 곳으로 특히 주류 백인 뉴요커들이 유색인종 그룹에 비해 도시를 많이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뉴요커 이주가 빈곤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기업 재택근무 중단을 독려하는 등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브래드 홀리만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부유층은 결국 뉴욕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아동 빈곤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7월 29일 사이에 코스코에서 판매된 프리미어 프로틴 18개들이 11온스 바닐라 또는 카페라떼 맛 제품 가운데 BT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리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코스코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코스코 제품 이외에도 약 50여 개 제품군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에서 박테리아 오염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코는 이 외에도 6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판매된 글루세나라는 상표의 제품 역시 같은 이유로 리콜에 들어갔으며 환불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8가지 민간 간편 인증 수단으로도 영사민원24와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공동인증서, 국내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 패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8가지 민간 간편 인증 수단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간편 인증을 활용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여권정보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서 등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6월 10일에는 한국 휴대폰이 없는 재외국민들도 국내 금융계좌만 있으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영사민원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일대 의대 연구진은 죽은 지 1시간이 지난 돼지의 심장과 간 등 장기들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을 이끈 레나드 세스탄 신경과학과 교수는 2019년 죽은 돼지에서 불리한 뇌의 일부 기능을 되살려 주목받은 신경과학자입니다. 연구진은 뇌뿐 아니라 다른 장기들도 되살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신을 대상으로 해당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연구진이 실험실에서 돼지의 심장이 멈춘 뒤 1시간 후 인공 심폐장치와 비슷한 장비를 활용해 죽은 돼지의 혈관에 오르간 X를 투여하자 죽은 세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액이 정맥과 동맥을 순환한 뒤 심장이 다시 뛰었고 간, 신장, 뇌 등 중요 기관의 세포가 다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별 뇌세포는 살아났지만 뇌에서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신경활동의 징후는 없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인구 3억 3천만 명 중 42%가 국가가 지원하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총 1억 3,800만 명이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수혜자로 7,400만 명은 메디케이드, 6,400만 명이 메디케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저소득층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1946년생부터 1964년생인데 이들 중 올해는 1957년생들이 메디케어 대상자가 되고 있고 또 오바마 케어를 시행하면서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을 확대한 만큼 앞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미 전국의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를 통해 필요한 백신과 접종, 병원 입원 등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